제가 몇 개만 골라서 풀어볼게요. 자, 우선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4개의 영역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4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썼던 색을 또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성빈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A에다가 빨강을 칠했으면 B, C, D에는 빨강을 칠할 수 없다. 근데 B에다가 빨강을 칠했어. B에다 빨강을 칠했으면 D는 어때? 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인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A부터 순서대로 칠해보면은 성빈이가 대답해봐. A에다가 내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칠을 했어. 그럼 이제 B를 칠할 때는 몇 가지? B를 칠할 때는 그쵸. 빨강을 못 쓰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색칠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C를 칠할 때는 그쵸. 빨강도 못 쓰고 초록도 못 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했어. 그럼 마지막에 D를 칠할 때는 세 가지? 왜 세 가지라고 생각해? A랑 C랑 어. 붙어있으니까 두 가지 빼면 두 가지지, 두 가지. 그지? 빨강 못 칠하고 파랑 못 칠하니까 D에다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야 되겠죠? 4, 3, 2, 2를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답은 48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요 색칠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 조건이 똑같은데 만약에 그림이 요렇게 바뀐다고 해봐요.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자 이렇게 바뀌었어. 조건은 똑같아. 요때는 답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생각해봐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렇게 생긴 그림에서 요 똑같은 조건의 문제라면 답이 몇 가지가 될까 한번 생각해봐봐. 자, 그림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좀 어려워집니다. 얘처럼 단순하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출발을 해보면 A에다 먼저 칠하자. 그럼 A에다가 뭐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 여기다가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칠할 때는 별로 고민이 안 되죠. A에다가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다가는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 그 다음에 C를 칠할 때, C를 칠할 때도 요것만 피하면 되잖아, 그치? 요것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내가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C를 칠할 때 얘는 A하고 인접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칠한 것처럼 여기를 파랑으로 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랑 똑같이 뭘로 칠했을 수도 있어? 빨강으로 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림처럼 파랑으로 칠했다면 마지막에 D를 칠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이거 칠할 때? 빨강도 피해야 되고 성빈아 파랑도 피해야 되잖아. 내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자, 내가 만약 여기를 파랑을 안 칠하고 여기를 빨강을 칠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칠했으면은 여기도 빨강이고 여기도 빨강이면 여기다 칠할 때는 3가지 색깔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포인트는 A와 C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D를 칠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상황을 나눠 놓고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상황, A 영역과 C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할 때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푸시고, 두 번째는 A 영역과 C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또 한번 푸시고. 어서와 지각생. 자, 그래서 다시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4, 3까지는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A랑 C에다가 같은 색을 칠한다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내가 C를 칠할 때 선택할 수 있니? 이미 A에 무슨 색을 칠했죠? 빨강을 골라놨지. 그러면 C를 칠할 때는 어때? 무조건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C를 칠할 때는 무조건 빨강을 칠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내가 몇 가지 중에 색깔을 고른 게 아니죠. 이건 그냥 몇 가지라고 봐야 되냐면 한 가지라고 봐야 돼. 한 가지. 이미 A에다 칠한 색깔을 그대로 칠하는 거니까.
그죠? 요 경우에는. 자, 대신 A와 C가 색깔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D를 칠할 때는 이제 몇 개 중에 골라요? 3개 중에 고르는 거야. 성빈아, 왜 3개인지 알겠어? 네. 4가지 컬러 중에 빨강만 피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자, 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이 돼가지고 36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A와 C가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몇 가지 똑같고, 하윤아, 여기 칠할 때 이제 선택권이 몇 개야? 몇 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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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지. 왜? 왜?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줘. 이유. 어? 뭐 어디가 빨간색이야? 어? 두 개요. 왜? 그 이유. 다른 색이었어. 다른 색. 뭐와 뭘 빼야 되는데? 초록이랑 빨간.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A와 C가 서로 다른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C에다가 칠할 때 빨강 칠하면 돼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C하고 B하고 붙어 있는데 B에 초록색이잖아. 초록 칠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C를 칠할 때는 빨강과 초록을 피해서 2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칠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D를 칠할 때, 성빈아, D에다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2가지. 2가지. 빨강과 파랑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가지가 돼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뭐야? 84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 영역의 색칠하는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쉬운 패턴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도 볼게요. 하늘아, 4번은 어떻게 푸는 거야? 4번이요? 네. 요거 하고, R 플러스 2랑 R이랑 더해서 8이 돼요. 맞아요, 맞아. 이 두 개가 서로 똑같으려면은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아예 서로 그냥 같거나, 근데 지금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얘는 R이고 얘는 R 플러스 2니까 이 둘이 똑같은 숫자가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뭐냐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몇이 되는 거? 8이 되는 거. 그치? 우리 맨날 이런 거 하잖아. 뭐 8C 6 같은 거 만나면. 도연아, 어떻게 바꿔 이거? 8C. 이렇게 바꾸잖아. 그치? 이게 항상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값이랑 이 값을 더해서 8이 된다면 이 두 조합의 값은 같을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R 더하기 2하고 R하고 더하면 8이니까 R 값은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쵸?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에 5번은 쉬운 거고요. 6번 볼게요. 6번. 자, 6번은 5개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가운데 놓인 카드가 1인 경우의 수. 하윤이 어떻게 풀었어? 그죠? 일단 가운데 자리는 그냥 얼마로 고정된 거야? 1로 고정된 거죠. 그쵸? 이거는 뭐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앞에 자리하고 여기 뒤에 자리, 이렇게 두 자리를 채워주면 되는데, 하영아, 몇 개 중에서 골라서? 1카드는 이미 여기 썼죠? 그러니까 1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4장 중에서 2장을 골라서 여기랑 여기다 배열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하영아? 4C예요? 4P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랑 여기를 배열하는 거죠? 4P2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계산 어떻게? 4 곱하기 3에서 12.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7번 문제는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홀수. 자, 6개. 일단 6자리를 깔아 놓으세요. 자, 이렇게 깔아 놓은 다음에 양 끝에 여기하고 여기에 홀수가 들어간대. 홀수. 도연아, 홀수가 몇 개 있니 지금? 3개 있죠?
그럼 3개 중에서 먼저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서 여기하고 여기다가 배치를 먼저 해주면 되겠지. 그걸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러니까 P나 C를 가지고 쓰자면 몇 개 중에서? 우리 지금 여기다가 홀수 집어넣을 건데 3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순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야, 눈치를 보지 말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3 넣은 거랑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아요? 우리가 6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여기 앞에다 1 넣고 끝에다 3 넣은 거랑 여기다 3 넣고 1 넣은 거랑 다르잖아. 순서 중요하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3P, 그렇지, 3P. 3P2를 해주면 요 자리랑 요 자리에 홀수를 하나씩 넣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뭐 3을 넣고 여기다 5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3이랑 5는 썼어 이제. 남은 게 몇 개야? 4개지. 그 남은 4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쓱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가운데다가 배열할 때는 뭐 홀수 짝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4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도현아 그런 걸 뭐라 그래? 4개를 쭈루룩 배열. 4팩토리얼. 그래서 3P에다가 4팩토리얼 하면 끝난다. 그치? 그럼 성민아 답이 뭘까? 288. 그래요? 맞잖아요. 3P가 6 아닌가? 144요. 그래 6 곱하기 24니까 144입니다. 3번. 그치? 기본적인 순열 문제고요. 자 8번으로 내려가면 자 이웃하게 세우는 거네. 이웃하게 세우는 거. 자 하영이가 해보자. 이웃하게 세운다 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뭐죠? 묶어. 누구를 묶어? 여학생들을 묶어. 지금 남학생, 남학생,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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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있을 때 여학생 4명이 모두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이 4명을 다 묶어야죠. 이렇게 묶으면 이제 몇 명 취급한다? 4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4명 취급하니까 먼저 뭐 해줘야 돼? 4 P 4P 아니 우리가 이 4명 중에 몇 명을 골라서 줄 세워요? 아니요. 4명을 다 세우죠. 네. 뭐라 그래야 돼? 4. 4P4. 4P4라고 하거나 그거보다 더 자주 쓰는 표현은 4 팩토리얼. 그치? 자 이렇게 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4팩토리얼. 그치? 요 이웃한 4명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또 4팩토리얼이죠. 그쵸? 여기다가 4팩토리얼을 또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웃한 거 끝났죠? 자 그러면은 4팩 곱하기 4팩이니까 얼마야? 얼마니? 24 곱하기 24. 어? 뭐라고? 아니에요. 24 곱하기 24. 2번. 576입니다. 그쵸?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 하고 또 같이 자주 나오는 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거지.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학생 4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게 선다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3화 곱하기 4P. I? 3 3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곱하기. 그치? 자 만약에 이웃하지 않게 라고 하면 그때는 키워드가 뭐였죠? 칸막이. 그렇지.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칸막이었지. 도연아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칸막이가 돼야 돼? 남학생들이 칸막이가 돼야죠. 그래서 남자 3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게 뭐지? 그냥 3명을 배열한다고. 3명을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을 하면 남자 3명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됐는데 얘네가 이제 칸막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칸막이의 역할. 그러면 칸막이가 3개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랑 양 끝에 하영아 빈 공간이 몇 개 있어? 4개. 4개가 있죠? 빈 공간이 4개 있는데 우리가 줄을 세워야 되는 여학생들도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 자리에다가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4 팩토리얼.
4p4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럼 성빈아, 만약에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한다. 남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성빈아? 4팩토리얼 곱하기 그렇지 5p3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번에는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하영아, 누가 칸막이? 여학생이 칸막이. 그래서 여학생들을 먼저 세운 게 4팩토리얼이죠. 그럼 여학생들을 4명을 세웠더니 자, 자리가 몇 자리 생겼어? 5자리가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생겼죠? 5자리가 생겼지만 우리가 세우고 싶은 남학생 3명이잖아. 그래서 5자리 중에 3자리만 골라서 남학생을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거, 이거는 순열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9번도 볼게요. 자, 하윤이 어떻게 풀었어요?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그게 답인가? 왜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 순서와 관계없이 뽑아라고 했잖아. 그지? 아니었어요. 20 시정.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볼 때 뭐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P로 표현할 건지 C로 표현할 건지 해서 순열 조합의 식으로 먼저 쓰면 돼요. 그죠? 지금 20개의 숫자 중에 3장의 카드를 뽑는데 친절하게 순서와 관계없이 라고 말해줬잖아. 그치? 당연히 도연아, 이거는 뭘로 뽑으란 얘기야? 응? C로 뽑으란 얘기지. 20, C,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계산 어떻게 하니 도연아? 18 그렇지, 나누기. 맞아요. 그러면 3이라면 6이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얘가 3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9 곱하기 3 하면 얼마지? 57이죠? 57에다가 20 곱하니까 114에다가 0 하나 붙여가지고 5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만 잘 읽어보면 되는 거였고요. 자, 10번으로 가봅니다. 10번. 자, 요거는 하늘아 어떻게 풀어? 저 이거 뭐 풀었어? 그러면 하윤이는 풀었어? 네. 어떻게 풀어요? 시간이 왜요? 스마트 어, 5개 중에 3개 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중에 3개 받을 수 있잖아요. 3개가 받을 수 있다? 근데 왜 C로 뽑아요? 2개 받아서 먹잖아요. 왜 C로 뽑냐는 질문은 왜 P가 아니라 C냐는 거잖아. 3 먼저 쓸 수도 있으니까요. 1보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5, C, 3으로 뽑으면 순서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3개를 뽑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3개를 뽑으면 그 다음에 화살표는 어떻게 날리면 돼? 이렇게 날려도 돼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날려도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죠. 1이요. 어. 2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면 그 A의 화살표를 맞는 애도 B의 화살표를 맞는 애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1, 2, 3이 2, 4, 5한테 화살표를 쏜다라고 했을 때 1이 4한테 쐈는데 2가 2한테 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냥 요 조건을 내가 붙인 이름이야. 큰큰 작작. 무슨 뜻일까? 그거예요.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쏜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치? 대소 관계가 역전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자, 내가 여기서 3개 골랐으면 무조건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만 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큰큰 작작의 조건이 붙어있는 함수를 고를 때는 내가 이쪽에 있는 5개의 숫자 중에서
화살표를 맞을 숫자를 3개만 고르면 되는데 이 3개를 고를 때 순서를 내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빈아 순서를 내가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정할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1, 2, 3, 2, 2, 4, 5한테 쏠 때 순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크로스로 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OC3이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그냥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써 있으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 네모 박스 안에 조건이 요렇게 바뀌었다. 요 조건은 무슨 뜻이 하느라? 1이 1한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뜻은 아닌데. 함수가 아니다. 항등함수가 아니다?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딱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네,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야?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숫자면 FA와 FB. FA는 뭐야? A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잖아. FB는 B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잖아. 그 둘도 반드시 어때?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 2, 3에서 1, 2, 3, 4, 5한테 화살표를 날리는데 얘가 얘한테 쐈는데 얘도 얘한테 쏘면 이 조건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숫자라면 화살표도 서로 다른 애한테 쏴라 이 말인 거니까 1이 2한테 쐈으면 2는 이제 2한테 못 쏘는 거죠. 이제 2는. 그렇지? 그러니까 겹치게 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거고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좀 전과 뭐가 달라질까? 아까 전에는 화살표를 맞는 애들 3명을 골라주면은 연결되는 짝꿍은 자동으로 결정됐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셋이 맞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엔 어떻게 쏠 수 있어? 1이 누구한테 쏠지 모르잖아. 1이 2한테 쏠 수도 있지만 1이 4한테 쏠 수도 있고 5한테 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와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숫자 3개 골라주면 거기서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 3개를 골라준 다음에 거기다가 1, 2, 3 중에 누구랑 연결될 건지 순서도 다 배열해줘야 돼.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 P3으로 계산한 거예요. 다시 정리.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는 P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큰 작작의 함수를 찾을 때는 C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요거 아니면 요게 가장 많이 나온다. 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가서 11번은 남자 4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4명을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된다. 자, 도연아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여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된다가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말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잖아. 어떻게 풀지? 이 상황에 뭘 찾아보죠? 성빈아 뭘 찾아보지? 여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말에 대한 뭐예요? 반대. 반대를 찾아서 푸는 거죠. 반대. 자,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돼의 반대는 뭐라고 성빈아? 다시 한번.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을 여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가 반대예요. 근데 하영아, 여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모두 남자야. 모두 남자. 그치? 여자가 1명도 없다 그랬으니까 모두 남자야. 그러니까 여기 4명을 뽑아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4명이 모두 남자란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 하느라 어떻게 계산하지? 일단 전체를 구하고 일단 이것만 생각해보자. 4명을 뽑았는데 모두 다 남자가 뽑히는 경우의 수. 4P4 하는데 근데 지금 다시 그렇지. 4명의 대표위원을 뽑으면 되는데 근데 모두 남자였으면 좋겠으니까
애초에 남자 중에 뽑으면 되죠. 남자 4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4C4라고 쓸 수 있는데 4C4는 어차피 얼마예요? 1이에요. 1. 그치? 그러면 도연아, 우리가 지금 반대를 구했잖아. 그러면 이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뭐에서 빼야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를 빼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예요? 4명 중에 너 문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 남자 4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된 어느 위원회가 있다. 그래. 이 위원회에서 4명을 뽑아. 그래. 자, 거기까지. 결국 이거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예요? 4명 중에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봐. 다시. 5명 중에 4명. 다시. 4명 중에 1명. 네, 남자 4명과 여자 5명. 거기까지. 자, 몇 명이에요? 인간이 몇 명이에요? 인간이 9명 있잖아. 9명의 인간 중에 몇 명을 뽑는다. 그래. 그럼 전체 경우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뭐라고 쓸 거야 그러면? 구시사가 전체야. 구시사.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하는데 남자 여자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전체 9명 중에 4명을 뽑는 거고 그 중에 남자만 뽑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니까 요것만 딱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구시사 계산 어떻게 해? 구시사. 음.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은 4, 2, 8 지우고 3, 6, 2 그러면은 얼마니? 126인가? 그지? 126에서 얼마 뺀다? 1 빼주는 거지. 답은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를 구해서 전체에서 뺀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2번. 자, 하윤아 이거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계산했어? 73에서 뭘 뺐다? 3을 뺐다. 아니요. 그럼 일단 73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점이 총 7개가 있죠. 점이 7개가 있는데 이 7개의 점 중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3개를 선택하면 그 3개가 만나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우선 7개의 점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3개의 점을 뽑았을 때 항상 삼각형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들만 이제 빼주면 되는 건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떨 때죠? 직선으로 쭉 연결.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봐야 되겠죠?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 요렇게, 그지? 요렇게 3개가 선택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지. 또는 요렇게, 그지? 요렇게 3개가 선택돼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요렇게 3개가 선택돼도 안 만들어지죠. 이거 말고 또 3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그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만 빼면 돼요? 그지? 방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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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만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73이 35죠? 35. 35에서 3 빼니까 얼마야? 5번. 자, 넘겨볼게요. 자, 13번으로 가면 4개의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아 세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세자리 자연수 중에서 15번째로 큰 자연수. 자, 우리가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늘아, 가장 큰 애들은 얼마로 시작하는 애들이야? 4로 시작하는 애들이죠. 그죠?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여기다 4카드를 썼다면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 2가지. 그러면 몇 개 나오는 거야? 여섯. 6개. 4로 시작하는 숫자가 6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뭘로 시작하는 숫자?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겠지? 그럼 여기 앞에다가 이제 3카드를 넣어놓고서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가 3종류,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가 2종류니까 3으로 시작하는 숫자도 6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도연아, 그 다음에 이제 얼마로 시작하는 숫자가 나와? 2로 2로 시작하는 숫자. 2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는 뭐예요? 243. 그쵸. 243이 제일 크지. 네. 그럼 얘가 몇 번째로 큰 숫자야? 네 번째. 세 번째. 잘 생각해봐. 아. 13번째. 13번째. 그렇지. 여기까지 12개니까 얘 13번째. 그럼 그 다음이 14번째겠네. 14번째는 누굴까? 234. 다시. 한 번만 더. 234가 아니에요? 이 앞자리 벌써 바꿔? 20. 우리 숫자 카드 4개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아. 241. 이거 있어야 되겠지. 요게 그러면 14번째지. 그 다음 15번째지. 15번째 누구겠어? 244. 아니 234. 그렇지. 얘가 15번째다. 요게 답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대로 쭉 써보면 되는 거니까 요런 패턴의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내려가서 14번으로 갈게요. 자, 14번. 우리 이거 예전에 풀었던 그 책에도 있던 거야.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자, 지금처럼 선들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 선들 중에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을 했죠. 요렇게 3개. 그 다음에 또 요쪽을 평행한 요렇게 4개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해가지고 자, 파란색 중에 몇 개 고르고 2개 고르고 빨간색 중에 몇 개 고르고 2개 고르면 그 2개와 2개가 만나서 항상 뭘 하나 만들어?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랬었어. 그치? 자, 다시 여기 있는 3개의 선 중에서 2개를 골라줘. 순서는 당연히 필요 없어요. 3개 중에 2개. 내가 만약에 요 놈이랑 요 놈을 골랐다고 해볼게요. 요렇게 2개를 골랐다. 또 빨간색 4개 중에서 또 2개 골라줘. 역시 순서 상관없으니까 4C.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요 놈이랑 요 놈을 골랐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지금 색칠한 애들이 만나가지고 여기 요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요거 중에 2개 고르고 요거 중에 2개 고르면 그것들이 만나서 평행사변형 1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성빈아, 이 문제의 답은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야. 그죠? 곱해야 돼. 그래서 3C가 얼마죠? 성빈아 얼마야? 6. 이야, 3C가 6이야? 3. 그래, 3C는 3C1과 같죠? 그죠? 3입니다. 자, 4C는 얼마야? 6. 얘가 6이죠? 그럼 3이랑 6을 어떻게 해? 그래요. 곱해. 답은 얼마? 18. 이렇게 쓰는 거다. 이게 1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은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려고 한다. 빈자리가 다음 그림과 같이 8자리가 남아있을 때 남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모두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자리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총 8자리가 있죠. 지금 이렇게 8개 자리가 있는데 이 8자리 중에서 문제 조건이 뭐냐? 남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모두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남자 3명을 좀 자리를 잡아버리면 편할 것 같지? 그지? 그럼 남자 3명이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요렇게 붙어 앉을 수 있지. 남자 3명이 요렇게. 또는
어떻게 앉을 수도 있다? 요렇게부터 앉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또는 요렇게 붙어 앉을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붙어 앉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 3명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있는 거죠. 그죠? 그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세 자리에 그럼 남자 셋이 앉기로 했어. 그럼 이제 뭘 정해줘야 돼? 순서. 그치? 그 남자 3명도 자기들끼리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요 세 자리에 그 3명을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뭐 해줄까? 3팩토리얼. 그쵸?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남자 3명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얘는 이제 고정된 거야, 이제. 그럼 빈자리가 몇 개예요? 네. 5개 남았지. 그죠? 5자리가 남았는데 내가 앉혀야 될 사람은 몇 명이야? 네. 4명이지. 그지? 자리는 5자리인데 나는 4명의 여자들을 여기다가 자유롭게 앉히면 돼. 계산 어떻게 해? 5피사. 그렇지. 5자리 중에 4자리를 골라서 여자 4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5피사. 하면 끝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6이니까 24 곱하기 요거 얼마죠? 5피사가 얼마지? 120이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일까요? 288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차근차근 문제에서 조건들을 하나씩 경우의 수로 표현한 다음에 쫙 곱해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네? 그럼 C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C라고 생각한다면 이 5자리 중에 4자리를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4자리를 뽑았어. 이렇게 4자리를 뽑았어. 그럼 그 4자리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뽑았으면 거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자 4명을 앉혀야 되잖아. 근데 그 여자 4명이 앉을 때 그 여자 4명이 다 똑같은 사람인가요? 다 다른 사람이죠. 다 다른 사람이니까 4자리를 뽑았어도 그 4자리에 뭐 정하영이 어디 앉을지 정하윤이 어디 앉을지 이걸 정해줘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 4자리 4개 뽑힌 4개 사이에 순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4자리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뽑힌 4자리의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걸 합쳐놓은 게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의 자리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답은 2880. 자, 내려가서 16번.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늘이 풀었어? 저 하다가 말았어요. 풀다가 말았어? 하윤이는? 어떻게 풀었어? 왜 그렇게 풀죠? 지금처럼 이렇게 두 선분이 만나게 하는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왼쪽 라인 중에서 점을 이렇게 2개 선택하고 오른쪽 라인 중에서 점을 2개 선택하면 항상 이렇게 크로스되게 한번 연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쪽에서 요 점이랑 요 점을 선택하고 이쪽에서 요 점이랑 요 점을 선택했다. 이렇게 두 개 선택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항상 이렇게 두 선분이 만나도록 한번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 선분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은 지금 같은 그림을 몇 가지 그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쪽 중에 2개, 이쪽 중에 2개를 선택하면 항상 이런 그림을 한 가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 5개 중에 2개 선택해주고 이쪽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곱해버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C는 10이고 4C는 6이니까 곱하면 몇이에요? 60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56페이지까지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호원 교과서는 다 풀어봤습니다. 호원 교과서는 다 풀어봤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성빈이네 교과서 미래엔인데 호원 친구들은 뭐 문제집 푼다고 생각하시고 그 뒤에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7부터 일단 59까지만 숙제로 할게요. 57부터
59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앞에는 몇 쪽까지 숙제였죠? 31까지였나? 그러면은 여기에 37까지 아니었나? 아, 맞네. 37까지. 그죠? 37까지였죠. 자, 그래서 여기 숙제는 순열과 조합 목요일 숙제 아니에요? 37까지. 41까지. 그러니까 다음 숙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요렇게를 숙제로 하고 오늘은 30 저번에 우리 목요일날 내준 숙제가 어디까지였지? 37에 어서와 37에 56까지였죠. 37에 56까지가 오늘까지 풀어오자고 했던 거였죠? 그죠?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까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하시고 여기까지 다 한 사람들은 다음 숙제 하시면 돼요.